엄마, 조금만 기다리면 장모님 진짜로 갈 것 같아. 그러면 정말로 장모님 집 엄마 거 되는 거라고. 그 첫 마디가 바로 저희 엄마가 암으로 쓰러져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믿지 못할 인간을 남편으로 만나서 인생을 배신당한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가 암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며 저희 엄마 집을 가로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저희 엄마 집을 드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살아계신 저희 엄마를 두고도 저희 엄마가 곧 돌아가실 사람이 아니냐며 저희 엄마 집을 시어머니에게 살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편은 더욱 엄청난 짓을 저지르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평생 잊지 못할 역대급 복수를 하게 됩니다. 남편과 저는 친구 소개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도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남편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을 당시 주변에서 저를 보며 제가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남편 집이 저희 집보다 조금 못 살았거든요. 우연히도 남편 집이랑 저희 집 모두 아빠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는데 남편 집은 시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께서 홀로 고생하면서 남편을 키우느라 형편이 조금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아빠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공무원이라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희 엄마 앞으로 나오는 연금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동안 모아둔 재산이 조금 있어서 사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남편 집과 저희 집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렇다고 저희 집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축에 속하는 것도 아니라 그런 거로 조건 따진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집과 저희 집 조건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물론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물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인간답게 올곧고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라는 그 가치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생을 말해주는 거라면서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도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능력 있는 며느리 들어와서 좋긴 좋은데 그보다 제가 환하고 좋은 성격이라 더 마음에 든다고요. 꼭 자기 딸 같다면서요. 그래서 시어머니랑도 초반에는 참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주변에 결혼한 제 친구들도 저를 많이 부러워했고요. 저보고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순탄할 것만 같던 저의 인생에 큰 불행이 닥친 것은 남편과 결혼하고 2년 정도 흐른 뒤였습니다. 퇴근 후 남편과 마트에서 만나서 같이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갈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전화기로 엄마 친구분에게 전화가 왔던 겁니다. 저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이란 이야기였죠. 그 소리에 놀라 저는 장을 보다가 말고 남편과 함께 엄마가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이어진 검사 결과는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췌장암 2기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가 이어졌고 암의 위치가 안 좋아서 저희 엄마의 경우 수술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도 해두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제 앞에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하니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죠. 전 아직 저희 엄마를 떠나보내드릴 준비도 안 되었는데 말이죠. 그냥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고 악몽 같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편을 붙잡고 울고 말았죠.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엄마가 암이래. 그것도 얼마 살지 못한대. 여보, 나 어떡해? 엄마한테 별로 잘해드린 것도 없고 매일 애처럼 투정이나 부리고 받기만 했는데 우리 엄마 이대로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여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내자. 당신 힘든 건 알겠는데 당신 이러는 모습 보면 장모님이 더 힘드실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장모님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장모님 잘 치료받으면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거니까 우리 한번 기운 내보자. 당신 할 수 있지? 응. 나 우리 엄마 포기 못해. 내가 꼭 낫게 할 거야. 남편의 응원 덕분에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를 곁에서 보살펴드릴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제가 무너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 후 엄마가 완쾌될 때까지 제가 엄마를 간병하기로 하고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죠. 그때 상황은 제가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엄마를 곁에서 돌보며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엄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를 간병하는 6개월에 넘는 시간 동안 엄마의 상태는 호전은커녕 빠르게 암이 악화되어 저희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 엄마를 보내드려야 한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엄마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고 얼마 안 돼 엄마가 갑자기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딸, 엄마가 사실 우리 딸 모르게 보험 몇 개 들어놓은 거 있거든? 엄마 죽고 나면 아마 4억 정도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꼭 챙겨야 한다. 엄마가 우리 딸만 두고 이렇게 일찍 가게 될 줄 몰랐는데 혼자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 엄마, 왜 벌써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그런 돈 같은 거 필요 없단 말이야. 나한테는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엄마, 그러니까 내 곁에서 오래오래 사셔. 엄마 손주 낳는 것도 보고 제발 오래오래 사시란 말이야. 그때 저는 엄마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도 저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죠.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도리어 미안해할 건 저인데 저희 엄마는 계속해 저에게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슬픈 와중에도 제가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응원 덕분이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저희 엄마 아프고 난 뒤 남편에게 잘 신경 써주지 못했는데도 뭐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도리어 저희 엄마를 잘 간병해드리라며 절 응원해 주셨죠. 그래서 저를 이해해주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며 이게 진짜 가족인가 싶은 게 저도 그 사랑에 나중에라도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저희 엄마 문병을 와서 간병인 이모에게 저희 엄마를 잠시 부탁하고 밖에 나와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장모님 지금 병원에서 지내시잖아. 그러면 장모님 집은 지금 아무도 없이 비어 있겠네? 맞아.
그런데 갑자기 우리 엄마 집은 왜? 어?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장모님 살고 있는 아파트 위치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곳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을 주인 없이 비워두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물어본 거야. 남편 말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저희 엄마를 걱정해 주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때는 엄마 간병에만 집중할 때라 정신이 없어서 남편이 하는 말에 크게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요. 그런데 저는 저희 엄마가 호스피스 병원으로 모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고 맙니다. 저희 엄마를 보겠다고 퇴근하고 찾아왔던 남편이 시어머니가 감기기가 있어 걱정이 된다면서 안부 전화를 하겠다고 자리를 비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가 많이 아픈가 해서 남편이랑 같이 시어머니와 통화도 할 겸 따라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병원 비상구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리면 장모님 진짜로 갈 것 같아. 그러면 정말로 장모님 집 엄마 거 되는 거라고. 엄마, 내가 눈치 봐서 오늘 바로 집사람한테 장모님 집 엄마 줘서 살게 하자고 이야기 꺼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내가 저번에 우연히 장모님 문병 와서 집사람이랑 장모님이 하는 이야기 엿들었는데 장모님 돌아가시면 장모님 보험금으로 집사람한테 4억 정도 떨어지나 봐.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 잘 구슬려서 장모님 보험금 4억도 달라고 해봐야지. 그래서 나 그 돈으로 회사 관두고 사업해보려고. 내 친구 중에 직장 다니다가 잘려서 사업하는 놈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놈 회사 잘렸다고 무시했단 말이야. 사업이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놈 사업도 분명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놈이 1년도 안 돼서 사업이 대박이 나서 지금 떼돈을 벌고 있지 뭐야? 나보다 못한 놈이 갑자기 잘 나가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몰라. 나보다 못한 그놈도 사업 성공해서 잘 사는데 나라고 사업해서 성공 못하라는 법도 없잖아? 그래서 나도 장모님 돌아가시고 집사람이 장모님 보험금 타면 그 돈으로 사업 좀 해보려고. 내가 성공해서 엄마 꼭 호강시켜줄게. 그런데 장모님 왜 이렇게 빨리 안 죽지? 장모님이 죽어야 보험금도 빨리 탈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장모님이 생각보다 오래 사시는 거 보니까 괜히 초조해지네. 그러면 엄마, 내가 이따가 집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연락 줄게. 식사 잘하고. 엄마는 절대로 아프지 마셔. 건강해야 장모님 아파트 들어가서 떵떵거리며 살지. 역시 이래서 여자는 좀 사는 집 여자랑 결혼해야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람이랑 결혼한 거잖아. 집사람은 아닌 척하려고 했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좀 살아 보이는 게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집사람 친정에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을 것 같았단 말이지. 뭐라고? 엄마 생각에도 잘한 선택 같다고? 당연하지. 내가 누구 아들인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 놈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싶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죠.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제 앞에서는 저를 위로하며 저희 엄마를 걱정하는 척하더니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저희 엄마 집이랑 보험금을 노리고 말이에요. 게다가 저희 집이 잘 사는 것 같아서 저와 결혼을 했다고 말하는 남편은 물론이고 그 편을 드시는 시어머니 모두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들 잘 먹고 잘 살 생각에 저희 엄마가 일찍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악마 같은 인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여나 남편과 제가 싸우다가 괜히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엄마 집이랑 보험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몸이 약해지신 분이 그런 충격적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디 두고 보자 싶었습니다.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은 엄마를 잘 돌봐드리며 간병하기 위해 참고 있었지만 그 후에는
피 맺힌 복수를 꼭 해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 놈은 기어이 저희 엄마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 주자는 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엄마 문병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저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밖으로 불러냈던 겁니다. 여보, 다른 게 아니고 나도 고민하다가 하는 이야기인데 장모님 집 우리 엄마 주면 어떨 것 같아? 우리 엄마 나이도 있고 오래된 빌라에서 혼자 사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그래서 장모님 집 우리 엄마 줘서 그곳에서 살게 해드리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데 그런 우리 엄마 집을 너희 엄마한테 줘서 살게 하자고? 너 눈에 살아있는 우리 엄마가 안 보이는 거냐?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해.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 나도 솔직히 많이 고민하고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어차피 장모님 병원에서만 지낼 거고 곧 돌아가실 텐데 먼저 살면 안 돼? 낡은 빌라에서 사는 우리 엄마가 당신은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불쌍? 아직 살아있는 우리 엄마 집 뺏어서 시어머니 살게 하려는 너 보면 우리 엄마가 더 불쌍하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엄마 앞에서 어머니 우리 엄마 집에 살게 하느니 어쩌느니 이상한 이야기 꺼내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당신 내 말 명심하라고. 그 후 남편은 제 말 때문인지 저희 엄마 집을 시어머니에게 주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엄마는 깊은 잠에 빠지시고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먼 곳으로 여행을 가신 것이죠. 그렇게 저는 엄마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 장례를 마치고 엄마 병원 짐들을 친정으로 옮기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 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저는 엄마가 병원에서 덮던 이불을 끌어안고 울고 말았습니다. 이불에는 아직 엄마의 채취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고 나니 충격 때문인지 제가 며칠을 몸살을 앓아서 친정에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일어나자마자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친정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열리지 않는 겁니다. 죽은 사람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을 리도 없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몇 번을 눌러봐도 계속해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었던 사이 엄마 집 현관문이 열리며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집 현관문을 열고 나왔던 겁니다. 그리곤 본인 집이라도 되는 것처럼 짜증까지 부렸습니다. 아니 누가 집주인 허락도 없이 자꾸 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멋대로 누르고 있어? 그리고 저는 엄마 집에서 나오는 시어머니를 보고 놀라서 이야기했죠. 어머니, 지금 저희 엄마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응? 재경이 왔냐? 나는 또 무슨 잡상인이 와서 내 집 현관문을 여나 싶었다. 어머니 잡상인이 왜 저희 엄마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요? 그러는 어머니야말로 저희 엄마 집에서 뭐 하시는데요? 여기 저희 엄마 집인데 왜 어머니 집이라고 말하시는 거냐고요? 아, 내가 여기서 뭐 하긴. 내 집에 내가 살러 왔는데 뭐 문제 있냐? 아직 우리 아들한테 안 들었나 보구나. 아들이 너희 엄마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해서 내가 며칠 전에 이사와서 살고 있다. 우리 아들이 여기 집 나한테 준다고 했다고. 그래서 집 명의도 조금만 기다리면 내 명의로 옮겨주겠다고 약속했고. 가구들이야 너네 엄마 집에 있던 가구들이 좋은 거라서 내가 옷가지들이랑 몸만 가지고 들어왔다. 어때? 잘했지? 어머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분명히 남편한테 안 된다고 저희 엄마 살아계실 때부터 말했고 남편이 무슨 권리로 어머니한테 저희 엄마 집에서 살라고 하며 엄마 집을 어머니한테 주기로 했다는 건데요? 남편한테 저희 엄마 집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셨고요?
그거야 당연히 우리 아들이 알려줘서 들어왔지. 그리고 너 진짜 이렇게 빡빡하게 나올래? 어차피 사부인 이미 저 세상 사람 되어버렸고 살아있는 나라도 네 엄마 집에서 잘 살면 좋은 거 아니니? 너는 네 시어머니가 잘 사는 게 그렇게 배 아프고 억울한 거냐?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저희 엄마 집이 탐나도 그렇지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제 허락도 없이 저희 엄마 집에 들어와 살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남편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셨든 저 엄마 집에서 어머니 살게 해드릴 생각 없고 저희 엄마 집 드릴 생각은 더더욱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저희 엄마 집에서 나가세요. 제가 쫓아내기 전에. 예전에 엄마가 건강하실 때 남편이랑 친정에 자주 왔었는데 아마도 그때 저희 친정집 비밀번호를 남편이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시어머니한테 알려준 거고요. 남편 놈이며 시어머니며 저희 엄마 집을 노리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더니 기어이 시어머니가 제 허락도 없이 저희 엄마 집에 들어와 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정말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셨어요. 제가 저희 엄마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렸던 겁니다. 절대로 못 나간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가. 내가 아무도 각오도 없이 너희 엄마 집에 들어와 산 줄 아냐? 아무리 여기가 너희 엄마 집이라고 해도 우리 아들이 나 주기로 약속했고 그러면 이 집은 내 거나 마찬가지인 거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도 이 집에서 살 거고 죽어도 이 집에서 죽을 거다. 어디 네 멋대로 해봐라. 설마 네가 네 시어머니를 쫓아내기야 하겠냐? 사실 저는 이미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더는 참을 이유도 없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된통 매운맛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 원하시면 어쩔 수 없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밖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 집 나 준다는 소리냐? 나 정말 너희 엄마 집에서 살아도 돼? 아니요. 당장 저희 엄마 집에서 나가라고요. 저는 힘으로 시어머니를 일으켜 저희 엄마 집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옷가지들이랑 짐도 집 밖으로 전부 던져버렸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며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너 정말 이럴 거냐? 내가 이대로 당하고 있을 것 같으냐고? 우리 아들한테 전부 말해버릴 거다. 그래서 너 같은 거랑 당장 이혼하라고 할 거라고. 그러든지 말든지요. 하나도 겁 안 나거든요. 어머니야말로 다시 한번 제 허락 없이 저희 엄마 집에 들어왔다가는 경찰에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테니까 정신 차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엄마 집 절대로 어머니한테 못 줍니다.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저는 시어머니를 내쫓은 후 저희 엄마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로 제 허락 없이 저희 엄마 집에 들어왔다가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이 저에게 화를 냈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저희 엄마 집에서 쫓아냈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러면서 자꾸 이러면 저와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시어머니와 똑같은 말을 하며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답해주었죠. 저희 엄마도 돌아가신 마당에 저도 더는 참고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말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던 남편놈은 계속해 선을 넘는 행동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친정엄마 집에서 내쫓고 얼마 안 돼 남편놈이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던 거죠. 그것도 시어머니의 짐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는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고요. 당신이 장모님 집 우리 엄마한테 줄 때까지 엄마 우리 집에서 살기로 했어. 그러니까 당신 우리 엄마랑 살기 싫으면 하루라도 빨리 장모님 집 우리 엄마 명의로 해주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장모님 살아계실 때 당신이랑 장모님이 병원에서 나눈 이야기 몰래 들어서 장모님 돌아가시면 보험금 4억 정도 나오는 거
나 이미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장모님 보험금 나오면 그 너도 내 계좌로 몽땅 보내주고 나 그 돈으로 사업할 생각이거든. 그래서 나 이미 회사에 사표도 쓰고 나왔고 장모님 보험금 4억 받으면 내가 엄마한테 갚기로 하고 엄마 살던 빌라 판 돈이랑 엄마 노후 자금으로 저축해두었던 돈 모아서 나한테 4억 빌려준 상황이야. 어차피 당신 장모님 간병 한다고 예전에 회사 관두고 백수고 그러면 가장인 내가 돈 못 벌어오면 당신도 굶어 죽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아니면 정말로 나랑 이혼이야? 내 말 명심하라고. 지가 진짜로 미쳤구나.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러버리고. 남편은 무슨 자신감인지 본인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 제가 겁을 먹고 남편 말을 따라줄 거라고 믿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에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엄마 집이랑 엄마 보험금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주지 않으면 저와 이혼이라고 하니 남편 놈이 원하는 대로 속 시원하게 이혼해 주기로요. 그래서 그 전까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준비만 잘하면 되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그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숨길 작정이었죠. 제가 이혼할 생각이란 걸 안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집이랑 보험금 때문에 제가 이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무슨 짓을 꾸밀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전부 해줄게. 당신 진짜야?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해줄 거야? 그렇다니까. 그런데 당신 원하는 대로 해주려면 나도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지? 당연하지. 곧 있으면 우리 엄마한테 대걸 같은 아파트도 생기고 장모님 보험금 4억도 내 앞으로 들어오는데 당연히 기다려야지. 당신한테 4억 받으면 엄마한테 빌린 돈 당장 갚아야겠다. 아무튼 당신 정말 고마워. 역시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남편과 저희 대화를 전부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도 남편의 이혼 소리에 제가 꼼짝 못한다고 생각했던 건지 그 뒤로 아주 어이없게 나왔습니다. 본인이 저희 집 왕이라도 된 것 마냥 큰 소리를 치며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마저 이혼을 들먹이며 그걸로 저를 협박하려고 하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 말 들었지? 그러니까 네가 너희 엄마 집 내 명의로 돌려주기 전까지 나 이 집에서 지내면서 의식주 전부 해결할 생각이니까 명심해 두거라. 내가 이 집에 있는 동안 이 집의 가장 큰 어른은 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네 시어미를 지극정성으로 잘 봉양해야 할 거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늘 저녁은 내가 오랜만에 뜨끈한 동태탕이 먹고 싶으니까 얼큰하고 맛있게 잘 끓여보거라. 내 입맛에 맞게 아주 맛있게 끓여야 할 거다. 아니면 당장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테니까. 솔직히 우리 아들 정도면 너 아니어도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 길에 널렸다. 내가 내 친구한테도 우리 아들 사업한다고 자랑하면서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서 곧 이혼할 것 같다고 하니까 주변에 괜찮고 참한 여자들 많다면서 우리 아들한테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이 그 정도라고. 너야 그 나이 먹어서 이혼하면 이혼녀 소리 들으면서 무시당하겠지만 남자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네 처지를 똑바로 알란 소리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남편한테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했던 어머니 친구분들은 남편 사업이 어머니 전재산 탕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동태탕인지 뭔지 드시고 싶으시면 어머니가 알아서 끓여서 드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저는 오늘 저녁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할 것 같거든요. 뭐라고? 네가 지금 네 시어미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냐? 네, 어머니 그걸 이제 하셨어요? 전 우리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엄마 집에 들어가 살았던 어머니 절대 용서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동태탕 드시고 싶으면 알아서 끓여서 남편이랑 드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저는 어머니한테 동태탕 끓여드릴 마음 전혀 없으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온 후부터 집안 살림도 안 하고 밥도 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고 거의 저희 친정에서 지냈죠. 남편이 왜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는 거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저는 친정집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친정집을 정리해야 시어머니에게 그 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남편은 제 한마디면 큰 소리도 못 치고 조용해졌고요. 그러는 사이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차근차근 이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없는 동안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을 챙기며 저희 집 집안 살림을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당신이 저희 집 가사 도우미로 온 것이냐며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짜증을 부리든 말든 눈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저도 이혼 준비하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선 마냥 친정에만 있을 수 없어 가끔은 집에 들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 들른 어느 날 남편이 왠지 초조해 보이는 모습으로 제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하던 사업 말이야. 그거 접고 그냥 다시 직장이나 알아봐서 다닐까? 내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나랑 사업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이야. 갑자기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는 사업해서 성공할 거라고 나한테 큰 소리 치더니 이제 와서 왜 사업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머니 집까지 팔게 하고 어머니 노후자금까지 합쳐서 빌린 돈은 어떻게 하려고? 당신 사업 정리하면 어머니한테 다시 갚을 수 있는 거야? 당신 혹시 설마 하던 사업이 벌써 망한 거나 한 건 아니겠지? 당신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사업이 망하겠냐고. 그냥 사업이란 게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야. 그냥 해본 말이니까 당신은 그냥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때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집까지 팔게 하고 노후자금까지 빌려서 멋대로 사업을 시작하더니 이제와 접고 싶다고 하는 걸 보면 남편이 한다는 사업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남편 놈이 그렇게 제 눈치를 보며 사업을 접을지 고민하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 생각이 맞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놈이 똥줄이 탄 것 마냥 친정집에 있던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독촉을 해왔던 겁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장모님 집 정리해서 우리 엄마한테 준다고 하더니 도대체 언제 주는 건데? 그리고 장모님 보험금은 도대체 언제 나와? 아, 그거? 안 그래도 그 일로 당신한테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내일 만나서 얼굴 보고 직접 이야기하자. 내일 내가 말한 카페로 어머니 모시고 나오면 돼. 아무래도 내가 내일 바빠서 집까지 갈 여유가 없을 것 같거든. 당신 내 말대로 해줄 수 있는 거지? 알았어. 당신 장모님 집이랑 보험금 어떻게 되는 건지 내일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야 돼. 내일 진짜로 단판 짓자고. 알았어. 그럼 내일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 저도 그때는 이미 이혼 준비를 무사히 마친 상황이라 마지막 정리할 생각으로 다음날 집이 아닌 카페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혹시나 집에서 두 사람을 상대하다가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약속 당일 만나기로 한 카페에 들어가자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할 말이 있거든 집에서 보면 될 일이지 왜 카페에서 보자고 한 거냐? 그래서 너희 엄마 집 나한테 줄 준비는 모두 끝난 거냐? 그래, 당신 이제 와서 우리 엄마한테 장모님 집 줄 수 없다느니 보험금을 못 주겠다느니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 맞아. 사실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 집 줄 생각 처음부터도 없었고 당신한테도 우리 엄마 보험금 4억 못 줄 것 같은데? 내가 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긴 재산을 당신들한테 줘야 하는데? 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와서 네 엄마 집이랑 보험금을 못 주겠다니.
네가 정말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막말로 예전이야 네가 대기업 다녀서 능력이 있었지. 우리 아들 말처럼 이제는 회사도 간두고 백수인 주제에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하면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너 자꾸 이러면 정말로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키는 수가 있어? 어머니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요? 그거 아주 잘 됐네요. 남편이랑 이혼하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 이루어지게 생겼네요. 안 그래도 오늘 보자고 한 것도 남편이랑 이혼하자고 그 말하려고 보자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그 이혼 당장 할게요. 그리고 저 남편이랑 이혼하면 어머니 갈 곳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 위해서 특별히 아주 좋은 선물도 준비했거든요. 어머니랑 그동안 지낸 예정을 생각해서 제가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고마운 줄 아세요. 그렇게 제가 시어머니에게 준비한 선물은 바로 요양원 팸플렛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팔아서 당신 노후 자금까지 남편에게 전부 빌려준 마당에 제가 남편과 이혼하면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남편과 살고 있는 저희 집은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선물에 시어머니는 흥분했는지 침까지 튀기며 이야기하더니 개거품을 물었던 겁니다. 너 이거 뭐냐? 지금 요양원 팸플릿을 나한테 선물이라고 준 거냐? 맞아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 저희 엄마가 결혼할 때 제 명의로 해주신 집인 거 어머니도 알고 계시죠? 게다가 어머니 남편 사업하는데 어머니 집이랑 팔고 노후자금까지 빌려주느라 지금 땡전 한 푼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면 어머니가 살 것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제가 특별히 좋은 요양원으로 알아봐드린 거라고요. 당신 미쳤어? 멀쩡한 우리 엄마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그리고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그전에 이야기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했었잖아. 장모님 집 우리 엄마한테 주면서 나한테 장모님 보험금 준다고 약속한 거 아니었어? 그러면 당신 지금까지 나 속이면서 거짓말한 거였냐고? 이 그지 같은 놈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지 같은 놈? 그래 이 그지 같은 놈아. 그리고 내가 언제 우리 엄마 집 너희 엄마한테 주면서 우리 엄마 보험금까지 준다고 했어? 네가 우리 엄마 집이랑 보험금 안 주면 이혼이라고 해서 내가 너 원하는 대로 이혼해준다고 했지? 그러면 그때 당신이 했던 말이 장모님 집이랑 보험금 준다는 말이 아니고 나랑 이혼하겠다는 말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장모님 집이랑 나 주기로 한 그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엄마 집 팔면서 노후자금까지 나한테 줘서 살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당신이랑 이혼하면 우리 엄마도 그렇고 나도 당장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고? 그거야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당신 엄마가 살 요양원 알아봐서 팸플릿도 줬잖아. 정 갈 곳 없으면 요양원으로 가시라고. 그러면 네가 그 짓거리를 했는데 내가 계속 너랑 살 줄 알았냐? 나는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도 전에 우리 엄마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엄마 집이랑 보험금까지 노리는 너처럼 악마 같은 인간이랑 살 생각 전혀 없거든? 너라면 네 부모 죽으면 나올 보험금이랑 살고 있는 집 노리는 인간이랑 같이 살 수 있겠니? 그게 짐승 새끼지 사람 새끼냐고. 우리 엄마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엄마 아파하는 거 보면서 곧 죽을 것 같다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좋아하는 너 보는데 정말 징그럽고 소름 돋더라. 어떻게 우리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좋아할 수가 있어? 그러는 너 전화 받고 좋아하는 네 엄마도 추잡하고 더러웠어. 내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너 같은 놈을 만나서 결혼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당장 이혼해. 짐승 새끼라니. 지금 네가 누굴 보고 짐승 새끼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네 말은 지금 나보고 짐승이라는 소리냐? 네가 네 엄마 돌아가시고 손에 돈 좀 만지게 생겼다고 그거 믿고 큰 소리 치나 본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지킬 예의와 도리라는 게 있는 거다. 그리고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이혼도 부부 합의가 있어야지 한쪽에서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까 너 우리 아들이랑 정 이혼하고 싶으면 네 집을 우리 아들한테 주든지 아니면 네 엄마 집을 나한테 주든지 해라.
그러기 전까지 나는 절대 이혼 허락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원해서 하는 이혼이면 몰라도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아들 저게 너한테 위자료 제대로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혼해주지 마라. 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판 사판이다. 어머니야말로 뭘 모르시나 본데. 저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엄마 집이랑 보험금 노리면서 남편이랑 어머니가 저 괴롭힌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 충분히 되거든요. 제가 이미 증거도 전부 모아놨고 변호사까지 만나서 알아봤다고요. 제가 이혼 소송하면 남편이랑 어머니 저한테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저 붙잡고 억지 부리실 때가 아니실 텐데요. 어머니 그거 아세요?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 빌라 판 돈이랑 노후 자금 전부 날려서 알거지 된 거?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인 나한테 빌려간 돈을 전부 날려서 알거지가 됐다니. 너 지금 괜히 열받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왜 사업하다가 돈을 날려? 정 못 믿겠으면 어머니 아들한테 물어보시든지요. 저도 혹시나 해서 남편 사업 도와주고 있다는 남편 친구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남편이 어머니한테 받은 돈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무슨 가상화폐인지 뭔지에 투자한다고 난리치더니 사기당해서 전부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수중에 남은 거라고는 임대한 사무실밖에 없던데요. 한마디로 어머니 아들 쫄딱 망했다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초조해진 얼굴로 남편에게 다급히 묻더라고요. 아들, 지금 애미가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지? 너 지금 사업 잘 되고 있다고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사기라니. 아니지? 엄마 미안해. 사실 나 완전히 망했어. 회사는 괜히 관둔 것 같아. 사업이라는 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번에 돈 좀 많이 벌어버리고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전부 날렸지 뭐야. 엄마 나 앞으로 어떡해. 집사람한테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위자료까지 주고 나면 알거지인데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고. 이 미친놈아, 정신 나간 놈. 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사업은 안 하고 이상한 데 투자를 했다는 거야? 너 그 돈 네 엄마 평생이 담긴 목숨줄이란 말이다. 너 나랑 같이 죽자. 죽어. 당장 내 집이랑 내 노후 자금 돌려내. 당장 돌려내라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화가 났는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다가 안 되겠는지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애미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냥 네 엄마가 죽을 병 걸렸다고 하니까 잠시 네 엄마 재산에 눈이 횟가닥 돌아서 하면 안 되는 욕심을 부렸어. 죽지도 않은 아픈 사람 두고 재산 팔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사부인 언제 돌아가실까 걱정하는 네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 그래도 재경아,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우리 버리면 막말로 나랑 네 남편 전부 거지돼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건데 정말 그걸 바라는 거냐고.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 아니니? 그래 여보. 내가 당신한테 너무했던 거 나도 알아.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 죽일 놈이었다고. 나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장모님이 당신한테 남긴 재산 노리는 그런 나쁜 욕심 안 부리고 착하게 살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나 좀 살려달라고. 아니, 절대로 그렇게는 못해.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 집이랑 보험금 노리면서 우리 엄마 죽길 기다릴 순간부터 당신이랑 나랑은 이미 끝난 사이였다고. 그렇게 더러운 욕심 부리면서 정말로 내가 너랑 계속 같이 살 거라고 생각했니? 제발 정신 차려라. 세상 어느 천지에도 우리 부모 죽길 기다리는 너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어느 여자가 믿고 같이 살겠니? 그리고 어머니, 가족이요? 우리가 무슨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니라 원수겠죠. 당신 같은 인간은 내 시어머니 할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들 카페에서 나랑 헤어지면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 없어요. 당신들 나 만나러 나온 사이 내가 사람 시켜서 우리 집 현관문 도어락도 새 걸로 바꾸면서 비밀번호도 아예 바꿔버렸거든. 짐은 남편 회사로 전부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앞으로는 영원히 보지 않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일어나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람만도 못하게 굴다가 결국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것이죠. 만약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가 아플 때 진심으로 같이 걱정해주는 저의 진짜 가족이 되어주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 후 저는 소송을 해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저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마 안 돼 재산 분할할 것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제 억울함을 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하며 욕심만 부리고 못되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톡톡히 알려주게 된 셈이었죠. 전 남편과 이혼 후 한 달 후쯤에 지인을 통해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전 남편이 정말로 쫄딱 망했다고 해요. 전 남편은 본인과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를 물어주느라 없는 돈을 쓴 데다 사업이 망하니 오갈 곳이 없어서 전 시어머니랑 같이 작은 옥탑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취업을 하긴 했는데 사업을 하겠다며 잘 다니던 대기업을 관두고 직장을 구하니 뽑아주는 곳은 작은 회사들밖에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관둔 일을 이제야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한 충격이 커서인지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마음을 못 잡고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해요.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술에 의존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잘 살던 남자들도 이혼당해서 혼자 살게 되면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이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덩달아 남편 뒤치다꺼리 하느라 전 시어머니가 엄청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와 다르게 저는 새 삶을 찾아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헤어에 관심이 많아서 미용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남편과 헤어진 후 미용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다니던 직장도 참 좋았지만 그만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자신도 없고 미용사란 직업이 나이를 따지는 것도 아니라 잘 배워서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 인생을 잘 사는 것이야말로 먼저 떠난 저희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일 테니까요.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